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someone was ever gonna find me. They would have found me by now. They would have found me by now.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센시알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알.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마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솔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살에 쓱.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솔에담. 랩이야? 진공팩이야? Press and seal. 랩이야? 밀폐용기야? Press and seal. Magic wrap. Glad. 오 마이 갓. 대한민국이 아직 참전도 안 했는데 싸움이 되겠어? 선수 입장. 끝내 이기고야만 하는 K 전투력. 넘볼 수 없는 K 협동력.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설 시간. 팀 라우킹 신작 콜 오브 드래곤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맥도날드 대파 또 가져가는겨? 우리 농가 살리는 버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하지 말랬다. 한번만 더 해라 다들 누구신데? 왜 이러노? 부부요? 강하늘 정소민 동반 격상실 코미디 30일 10월 극장 대개봉. 카카오티 텍스처럼
내가 고를 수 있는 퀵 없나? 카카오테크? 3,800원부터 다양하게 카카오티 퀵 배송. 맥도날드 대파 또 가져가는겨?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우리 농가 살리는 버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올해 부쩍 오른 물가에 차례를 지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사과 가격은 작년 대비 2.3배, 배는 1.75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쩐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 한 충격적인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맹견 2마리가 다른 개를 공격한 영상인데요. 참혹한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핫 키워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최저 주문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 있다 94% 11번가 슈팅 배송은 배송비 야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팅받네 슈팅 배송 11번가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치토스 치킨? 그게 무슨 맛이에요? 달콤, 바삭, 매콤 다 담긴 인생의 맛. 넌 좀 반하게 될 거야. 치토스 치킨 멕시카나. 당신이 기다리던 간편한 탈모 치료 솔루션 로게인 폼. 폼 타입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로게인 폼의 미녹시딜 성분이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를 치료합니다. 폼 타입으로 간편하게 탈모엔 로게인 폼.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극한까지 여유롭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엄마 아빠의 갓생. 언제나 우리에게 온 힘 다하던 엄마 아빠에게 올 추석 진짜 힘이 되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최근 연달아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치며 내리려다가 10여 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핫 키워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혼잡합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동시에 역에서 내리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자,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인데요. 당시 이 전동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수많은 승객들이 한 번에 우르르 빠져나오면서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자, 당시 지하철은 6분여 동안이나 멈춰 서기도 했다는데요. 누가 흉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만들어왔어요. 흉기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중앙을 가로질러가는 한 남성. 거칠게 사람들을 밀치는 이상한 행동에 사람들이 이 남성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뛰니까 따라 뛴 거잖아요. 나중에 CCTV 보니까 다친 친구가 대화할 때 저 옆에 있더라고니까요. 도망도 안 가고. 자, 그렇다면 남성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특별한 무슨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출근길이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앞을 막는 사람들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자, 오해로 인한 일이었다고 해도 소동 이후 같은 역을 매일 거쳐야만 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잇따른 범죄 사건들로 늘 긴장하며 지내는 시민들. 예전에는 타서는 책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좀 많이 시간을 보냈다면 요즘은 주변을 많이 좀 둘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경계하게 되죠. 눈 마주치면은 아니 모자 쓰고 계시거나 아니 그런 분들 보면은 이렇게 피해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죠. 저도 한쪽 빼고 다녀요. 이어폰을요? 네, 노이즈 캔슬링 한쪽은 하고 한쪽은 살짝 빼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은 좀 들릴 수 있게. 좀 무섭죠. 사람들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인 사고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는 실제 사건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 해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남성은 현재 입건이 된 상황, 처벌할 수 있을까요? 거동이 상당히 크고 부자연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치상이나 위력의 업무방해 적용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 벼랑간 개들이 짖는 소리가 주택가에 울려 퍼집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무슨 일인지 자세히 보니 검은 개 2마리가 갈색 개 1마리를 사납게 공격하고 있었는데요. 어떡해요. 자, 영상 속 견종은 셰퍼드와 또 맹견인 로트와일러입니다.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범준은 뭐 하고 있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마리의 개는 아직 베란다에 있지만 다친 셰퍼드는 현재 보이질 않았는데요. 어디 갔죠? 짖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듣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많이 커요. 관리실로 시끄럽다고 좀 종종 왔었는데 주로 이제 경찰서에서 바로 오는 오물이 치워지지 않은 베란다에 평소 개들을 방치해뒀다는 견주. 자, 이웃 주민들이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요. 지금 해당 건물 앞에는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와 계시거든요. 상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랑 지금 싸우자는 거 지금 동팀하고? 저희는 현장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장팀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왔을 때 다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민호를 놓고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걸 저희가 얘기하시면 아닌데. 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 저희가 어저께 이제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전화로 학대가 발생을 해서 매주도 전화를 주셔서 현장팀에서 바로 나가신 거예요. 자, 이웃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개들은 집 밖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군대 담고 가는 거 한적 있어요. 셰프들이 놀랐어요. 얼굴에 군대를 가가지고. 오늘 한 마리 더 죽여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셰퍼드를 공격했던 2마리의 개는 모두 맹견입니다. 자,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견종인데요. 맹견은 만약에 내가 사육하려고 하면 맹견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그 의무예요? 예, 강행 규정입니다. 안 하면 처벌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간 거예요. 어제도. 확인을 안 했어요.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는 견주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답답함은 더 커질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라와서 이제 견주분이랑 얘기를 했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세퍼트 아이는 지금 다른 곳으로 어저께 지금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의심스러운 점이 보낸 사람이 데려간 사람이 지금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걸 최소권은 저희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시는 거고 거기서 처분이나 같은 걸 하세요. 처음에 그거는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남은 개들은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 싸움을 조장하는 환경을 만든 것, 그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은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엔 물가가 정말 무서울 지경이죠. 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평균 30만 9천 원이 나오고요. 또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40만 3천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네, 특히나 이 과일 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지갑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을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폭염, 장마 등으로 수확량이 좋지 않아서 비싸진 농산물,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죠. 특가로 판매한다는 오이를 보자 달려드는 사람들의 손길. 바구니 한가득 담아갈 정도로 싸다고 하는데요. 대체 얼마길래 그러는 거죠? 피클 6개? 6개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정말 싸네요. 여기가 이 집에 싸요. 순식간에 줄어드는 애호박. 물건을 채우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판매되는데요. 과일 역시 저렴하다고요.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어요? 지금 이게 샤인머스켓인데 10,000원이에요. 많이 싼 거죠. 생각해봐요. 이게 샤인머스켓가 이게 가격 알잖아요. 한 송이만 봐. 이게 10,000원.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호박 2개, 가지 4개가 1,000원으로 파격적인 가격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렴하게 파는 거죠? 못난이 있잖아요. 못난이. B급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갖다 팔아서 그래. 농산물 표준 규격으로 정해진 규격 외 상품, 일명 못난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겁니다. 껍질이 긁혔거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도 못난이 농산물로 분류된다고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판매된다고 하네요. 못난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업체도 등장했는데요. 직접 공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원하는 만큼 배송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제 그때 이제 주마다 이제 배송일 한 하루 이틀까지 저희가 주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남김없이 낭비 없이 소비할 수 있게 이렇게 배송드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까지 간소화시켰습니다. 50% 정도 저렴하게 오늘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낀 고객들의 재주문도 많아지는 중이라고요. 한 번은 이제 이 복숭아를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못난이 이제 복숭아인데 사셔라. 한번 사보시고 드셔보셔라 했더니 헤이 이런 거 안 사.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농부님하고 저랑 이야기 나눌 때는 이렇게 기스난 이런 비품들이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입소문이 나니까 확실히 또 과일이랑 채소를 같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 2배 이상? 지금은 진짜 2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일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시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 먹어? 그냥 반찬해서 밥 먹을 것이나 좀 사고 어쩌고.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2개, 3개 넣고 하나 넣고. 통계에 따르면 사과는 작년 대비 2.3배, 배는 1.38배, 포도는 1.75배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매장을 찾아 도매가를 확인해봤습니다. 차례성에 올라갈 사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못난이 사과가 아닌 품질 좋은 사과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치열한 경매 끝에 낙찰된 사과의 가격은 최대 6만 1,000원에 낙찰되기도 했죠.
전에서 한 50%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싼 과일이 없어요, 지금 과일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일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와 비교해봐도 못난이 사과나 배가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이번엔 배 농장에서 산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봤는데요. 작년보다 수확량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라고요. 비싸진 만큼 못난이 배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길래 못난이 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걸까? 얘는 지금 한 4만 5천 원, 5만 원 합니다. 그럼 저 옆에 못난이 뱉네? 얘는 한 3분의 1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난이 배로 분류된 상품들을 보면 글쎄요, 큰 이상은 없는데요. 반점이나 흠집, 모양이 다르기만 해도 못난이 배로 분류된다고요. 맛의 차이가 맛은 없다면 얘하고 다를 것 같은데 까보면 똑같아요. 그래요? 영양소도 똑같고. 겉모습만 다르고 똑같다는 두 상품. 한번 당도 측정을 통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못난이 배의 당도는 12.5, 특상품 배의 당도는 12.1이 나왔는데요. 당도에서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높네요. 네. 깎아 놔도 구분이 안 되는 못난이 배. 과육의 식감도 특상품 배와 똑같을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되게 달고 그냥 배. 농산물을 재배하면 10에서 30% 정도는 발생한다는 못난이 상품. 예전에는 그냥 버려지기도 했죠. 그냥 버리는 정도가 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차로 실어다가 가선에 쏟아가지고 나무 옆에 쏟아버리고. 폐기하는 비용까지 발생하곤 했습니다. 얘는 좀 저렴하니까 집에서 쓰신다고 그때 와서 온라인 메뉴 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비해가지고는 뭐 한 30-40%는 늘어난 것 같아요.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며 대형마트에서도 못난이 상품을 판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못난이 농산물은 저렴하다는 것 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판로가 없어서 판매되지 못하던 농산물이 생산이나 유통 과정에서 폐기되지 않고 판매될 수가 있어서 농가나 유통 과정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도 실천할 수 있어가지고 구매 만족도 증가뿐만이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구매 효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가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못난이 농산물. 앞으로도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각 집에 돌아온 남편.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기에 찔린 채 신음하는 아내. 여보, 왜 그래? 집에 강도가 들었어. 뭐야? 나 용기로 찌르고 도망갔어. 어지러워.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공교롭게도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었는데요. 극심한 출혈 상태의 아내가 금방이라도 숨을 거둘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 아내가 많이 다쳤거든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 아내가 많이 다쳤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 급히 집으로 되돌아온 남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굳어졌는데요. 아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거실 바닥에 혈흔만 남긴 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아내. 남편이 집 인근을 뛰어다니면서 아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던 상황이었죠.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아있어야 할 실종자의 혈흔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황. 사건 현장에서 혈흔을 닦아낸 사람 다름 아닌 실종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옷가지와 손에 묻은 혈흔 역시 모두 깨끗하게 닦아내는 등 증거를 일부 훼손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대관절 무슨 이유에서 사건 현장을 훼손한 걸까?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혈흔을 왜 모두 지워버린 겁니까? 그건 제가 혈액 공포증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닥치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어딘가 미심쩍은 남편의 진술.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살인 사건이나 또는 다양한 혈흔이 범행 현장에 이렇게 분출돼 있을 때 그런 걸 처음 보는 어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감을 느낄 수는 있죠. 경찰관이 현장에 혈흔을 지웠던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집 인근엔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관내 CCTV 관제센터까지 확인했지만 사라진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진 아내. 그녀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데 부부의 지인 탐문 중 의미심장한 진술을 듣게 된 경찰. 이분 평소에 부부관계가 어땠나요? 그 두 사람 각방 쓴 지 한참 됐는데 그게 다 그 친구 남편 때문이에요. 여기 사인 좀 해줘.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내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해? 말 바꾼 거 당신이야. 나 못해.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혼을 요구한 남편과 거부한 아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남편이 아내의 실종과 연관됐다는 의구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내와 이혼하려 했다던데 맞습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그건 의견 차이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줄 거지? 근데 자기도 알겠지만 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괜찮겠어? 뭐 상관없어. 나는 자기만 있으면 돼. 그래, 결혼하자. 약 3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여느 화목한 부부와 다를 것이 없었던 두 사람 사이 점차 문제가 생겼는데요. 난 분명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 말했었어. 말 바뀐 건 당신이잖아. 내가 내 자식 갖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과한 욕심이냐? 아이를 갖지 않고 둘이 살자고 약속했던 부부. 하지만 벼랑간 남편이 입장을 바꿔서 아이를 낳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며 아내를 닥달해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채 자취를 감춘 아내.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은 건 아닐까.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한 남편. 곧 기이한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애꿎은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그 장인어른 그 사람부터 조사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내와 장인은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였던 피해자의 아버지. 폭행, 사기 등의 크고 작은 범행 전력을 가진 전과 사범의 누범자였죠. 약 20년 전. 네가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야? 어?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이것들이 엄마나 딸이나 가장을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야. 마치 깨어나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악몽과 같았던 피해자의 유년 시절. 피해자의 유년 시절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극심한 가정폭력을 휘둘러왔고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뜬 이후 어린 피해자를 보육원에 맡기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약 2년 전. 저기 누구?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가요 당장! 미안하다. 잠깐만이라도 시간 내줄 수 없겠냐? 무슨 시간을 내요? 잠깐만요. 일단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여보!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잖아.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해도 늦지 않아, 여보. 예고 없이 피해자를 찾아와서 그때는 미안했다며 일방적으로 사과한 후 지낼 곳이 없는데 좀 함께 살 수 없겠느냐고 뻔뻔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가족이 없는 아내를 안타깝게 여겼던 남편의 중재로 결국 함께 살게 된 부녀. 갈등은 예견돼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쓰고 돌려줄게. 아직도 도박해요? 야, 넌 애기한테 이 정도는 못 해주냐? 아이. 어디가? 10수년 만에 재회했지만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한 아버지를 보며 유년 시절의 악몽이 떠오른 실종자. 대낮부터 술을... 야, 애비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해가지고 너도 네 애랑 똑같아. 당신이 어떻게 엄마를 입에 넣어? 아유, 이게 진짜... 그렇게 차라리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만큼 어긋나고만 부녀 관계. 해묵은 앙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부녀 사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극으로 치닫자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가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야, 문 열어. 여보세요? 경찰이죠? 아유, 열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인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탐문 결과 몹시 수상한 목격담까지 입수됐습니다. 사건 당일에 이분 보셨나요? 이분이요? 술만 마셨다며 매일같이 딸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아니 그날도 딸집 주변에서 기웃거리더라고요.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직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한 아버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딸에게 복수하려 버린 범행인 건 아닐까. 딸의 집에서 쫓겨난 뒤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상태로 딸 집 인근을 배회했다던데 이래도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아니, 술을 마시고 찾아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아무리 못난 애비라지만 딸을 해치겠습니까? 아버지와 딸이라는 질긴 천륜이 되레 두 사람에게 독이 된 걸까. 실종된 피해자는 어디에 있는지,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누구인지 모든 것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혈흔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뭡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혈은 아무래도 사람의 혈흔이 아닌 것 같아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은 인간의 혈흔이 아니었습니다. 국과수의 법혈청 분석 결과 적혈구의 구조는 물론 혈액형까지 개의 혈흔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자체는 우리가 일반 수사관 입장에서는 동물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동물의 어떤 그 혈액과 사람의 혈액에서는 아마 적혈구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의 혈액이나 또 사람의 혈액의 구분에 있어서는 혈액형이 완전히 다르죠. 개의 경우는 7가지 정도의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련히 자취를 감춘 실종자.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듯 했는데요. 경찰의 눈에 띈 단서가 있었으니 실종자가 가입한 5억 원대 보험의 수령자가 남편이란 점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니 보험료를 꼬박꼬박 다 냈는데 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냐고요? 강력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지급 심사가 보류되는 중입니다. 아니 보류는 무슨 놈의 보류? 아니 그래서 언제 지급된다는 건데요? 아내가 사라진 직후 보험사에 전해 보험금 지급을 독촉하셨네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아내가 사라진 건 사라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부부의 자작극이 의심되는 상황. 그렇다면 남편 혹은 아내 홀로 모든 범행을 꾸몄을 리 없었는데요. 위장 사망 후 사라진 여성을 찾기 위해 남편을 미행한 경찰. 그리고 마침내 잠깐만요. 과다출혈 상태로 사라진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대로 털어놓으세요. 저만 죽은 걸로 된다면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넌 살아서 내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해. 알았어? 수십 년 만에 딸과 재회한 뒤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폭언과 함께 금전을 갈취하려 해 다시금 딸의 집에서 쫓겨났던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보,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어? 왜? 뭔데? 아버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어쩌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치밀한 위장 실종을 모의한 부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남편과 실종 자작극을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만과 위선이란 무더위에 올라 자신의 목숨마저도 값을 매긴 범인. 혈흔의 증언에 그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가수 이명웅 씨의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치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매가 정말 치열했던 만큼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을 노린 암표와 사기도 기승을 부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수 이명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다음 달 27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지역 콘서트 티켓팅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매는 피켓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었는데요.
무려 6회나 진행되는 서울 공연의 좌석 수는 약 9만석으로 평소보다도 많이 늘렸지만 한꺼번에 370만 트래픽이 몰리면서 표는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이후 티켓팅에 실패했다는 글과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위해 예매에 도전한 자녀들이었는데요. 콘서트 당사자인 이명웅 씨조차 예매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명웅 씨 그 콘서트 티켓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지. 별따기. 예. 만약에 구하면은 이제 효자, 효녀가 되는 거고, 못 구하면 이제 또 불효자, 불효녀가 되는 거예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살 수 있나?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시작하자마자 대기가 한 50 몇만 명 돼버려가지고 아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힘들었던 예매 전쟁 이후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노린 암표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에 16만 5천 원인 VIP 티켓 2장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SNS 통해 티켓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리 티켓팅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이었는데요. 티켓 사기나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이 소속사 측도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건에 대해서는 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를 시키겠다라고 전했고요. 아울러 팬들에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이 티켓 불법 거래와 사기로 인한 피해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당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티켓팅에 어렵게 성공했다는 팬들의 인증샷은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네, 손이 떨려. 이렇게 성공의 기쁨을 만끽한 후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은 영상이 있죠.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두 사람이 잠시 두 손을 맞추며 박수를 치는데요. 서울의 한 카페 직원이 손님의 티켓팅을 도와드렸는데 성공했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입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아이만 봐도 당시 두 사람의 함성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죠. 얼마나 좋았으면. 네. 이명웅 씨가 나도 눈물이 난다며 직접 댓글까지 달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요계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명웅 씨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대전, 광주에서 내년 1월까지 전국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H.O.T, G.O.D, 빅뱅, 그리고 BTS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국민그룹이란 수식어가 붙은 보이그룹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 3년 동안 많은 4세대 보이그룹들이 데뷔하고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국내 음원 차트에선 이렇다 할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최대 음원 차트 데일리 차트 1위에 오른 건 모두 걸그룹이었는데요. 현재 가요계는 걸그룹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보이그룹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음반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만연한 현실이거든요. 팬 사인회 응모와 구성품 상술, 팬덤 간 경쟁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앨범이 팔리고 있는데 정작 음원 차트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노래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한두 그룹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모든 보이그룹의 공통된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들만의 리그라 평해지고 있는 4세대 보이그룹들은 막강한 팬덤은 자랑하지만 국내 대중의 사랑을 받은 히트곡이 적어 보이그룹이 내세울 수 있는 성적은 앨범 판매량 뿐입니다. 과거 빅뱅의 경우 거짓말, 뱅뱅뱅 등 많은 노래들이 인기를 얻으며 남녀노소를 사로잡았는데요. 4세대 보이그룹들은 대부분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 주력해 멤버들의 퍼포먼스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래와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음악에 좀 힙합 구성이 강해졌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대중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컨셉들, 테마들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하는데 초점을 뒀던 거죠.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앨범도 많이 팔 수 있고 월드 투어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결과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등 해외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스트레이트 키즈는 베스트 K-팝 부분을 수상했고요. Also, we want to thank our fans, our stays for being so supportive. And please, we have so much to show you guys, so please look forward to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상을 받았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I will remember forever. Thank you, Moa. Your family and friends 빌보드 react. 롤링스톤과 to your 같은 유력 decision. 음악 매체와 해외 방송사들 역시 한국 보이 그룹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Like being in New York. They are the newest boy band obsession to hit the K-pop scene. 또 이들은 해외에서 큰 행사에 초청되고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글로벌한 팬덤만으로도 그룹 유지가 가능하다 보니 4세대 보이 그룹들이 히트곡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보이그룹들이 다시 국내 음원 시장을 겨냥해 다시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 제로베이스원, 라이즈 등 대중성을 겸비한 5세대 보이그룹들이 대거 등장한 건데요. 라이즈는 최근 SBS 인기가요 1위 후보에 오르며 국내 음원 시장에서의 보이그룹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올 하반기에는 보이그룹들이 다시 국내 음원 차트를 장악할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엄마, 얼음! 아이스크림? 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 얼음나무다. 국내 최초 얼음 정수기. 특허받은 얼음이니까. 엄마, 얼음 엄청 나. 얼음 정수기는 정원 아이스 아이스트리.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필드를, 우주를 물들여봐. 너의 빛으로. 내가 가장 빛나는 시간. 파리게이츠. 가을의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요즘. 환절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매일 운동에 나선다는 삼남매 가족. 에라인 재밌어요.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고 있는 듯하죠? 저녁 먹기 전에 1시간 정도는 꼭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어지간히 가려운 모양입니다. 뭐 때문이죠? 가려워. 날씨 바뀌면서 조금 심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 주변으로 저렇게 빨갛게 돼 있고 첫째, 둘째 아이들 모두 다 아토피 증상이 좀 심한 편이에요. 첫째, 둘째 모두 아기 때부터 시작된 아토피 증상이 환절기에는 더 심해진다는데요. 우리 이제 간식 먹을까요? 우와! 짜잔! 우와! 내거. 토마토. 아토피 걱정에 간식은 가공식품 대신 토마토. 아빠 한 입, 고맙습니다. 엄마 한 입, 그리고 난 다음 아린이 2입. 토마토가 최애 간식이라고요. 다람쥐. 다람쥐 같아요. 입에 몇 개를 질세라 동생도 입안 가득 토마토를 단지불이 됐네요. 토마토를 먹으면 뭔가 건강해지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토마토 껍질과 이제 씨에는 나린제닌 칼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항염증 효과로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항알레르기 효과의 가능성을 이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환절기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요. 뾰로로 예쁜 새들 아침 외출 후 손 씻기는 건강의 기본이죠. 운동
노래가 끝날 때까지 꼼꼼히 닦는 습관이 길러져 있습니다. 때문에 손끝, 손바닥, 손등 그래서 골고루 닦을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고 있지만 둘째는 아직도 심해서 걱정. 둘째 아이 이불 만큼은 매일 햇볕 건조를 시켜줍니다. 밥을 볶아볼까요? 와, 냄비 엄청 크다. 당근. 단어. 엄마만의 면역력 레시피, 토마토가 빠질 수 없죠. 당근이 다 익을 때까지 잘 익혀보자. 이때 막내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벗겨놨던 토마토 껍질을 먹어버리는 둘째.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그래서 그냥 먹게 놔두는 편이에요. 다른 식품과 같이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더 좋겠죠? 또 조리해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지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거나 기름이 들어있는 식품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 맛있게 볶은 볶음밥. 그리고 우리의 그릇. 각종 채소와 소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을 토마토 컵에 넣어준 다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얹어서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영양 만점 토마토 컵밥이 완성됩니다. 그릇까지 오늘은 다 먹는 날이에요. 옳지. 그릇도 먹는 컵밥.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뚝뚝 들어가고 맛있다. 아진아. 여러 가지 제철 과일, 채소 이런 거 잘 먹여가지고 잘 보내야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운동과 건강한 음식으로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아름다워지는 메이크업을 위해 화장품 말고도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거울인데요. 매일 보는 거울이 아닌 특별한 거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다들 신기한 듯 유심히 살피는데요. 우와, 신기하다. 귀걸이도 돼. 우와. 뭐야? 신기한데? 저희 얼굴에 액세서리 착용한 착용샷이 나와요, 거울에. 착용하지 않은 귀걸이가 거울 속에서는 착용한 모습으로 보이죠. 거울만 보면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네요. 이렇게 귀걸이는 물론 다른 액세서리도 가상 착용 가능. 저한테 나중에 어울리는 선글라스 모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VR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거 어때요? 요즘 또 레트로 감성으로 또 유행이거든요. 패션 제품들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착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제가 매장에서 제품을 착용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거울이 있다고 하네요. 이 거울은 피부 고민을 해결해준다? 거울아 알려줄래? 거울 속 화면에 얼굴을 비추면 단 10초 만에 피부결부터 주름까지 다양한 피부 분석이 가능하죠. 얼굴랑 완전 다르다.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관리를 해야겠구나. AI 기술로 내 피부의 모든 걸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부족한 점까지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줍니다. 피부 톤이 고르지 못하다는 결과를 받아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뷰티를 넘어 첨단 라이프 스타일까지 체험할 수 있는 서울 뷰티 위크가 열리는데요. 다양한 최신 뷰티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K-팝, K-뷰티의 위상이 되게 높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해외 쪽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100여 개의 기업들과 함께 시작되니까 참여해서 아름다운 내 모습 꼭 찾아보세요. 왁자지껄, 천방지축. 하지만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넘쳐나는 미나 미녀의 다둥이 냅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함께 있으면 절로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동생들 많으면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 같이 심심하면은 같이 놀자고 하고 그리고 무서울 때 옆에 있어줘가지고 좋아요. 결혼 전부터 다복한 가정을 꿈꿨다는 아빠 득기 씨.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힘은 되죠. 힘은 되는데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재밌게 놀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 가족에게 고민이 안 있다. 돼. 자꾸 콧물이 나와. 콧물 모아서 털 다. 안 할 테니까. 요즘 스스로. 아이들이 지금 첫째부터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콧물이 10도로 내려오는데 그걸 이제 느껴서 헛구역질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철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급속도로 건조해지면서 날아다니는 먼지와 가을철 잡초류의 꽃가루 때문입니다. 최근 20년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무려 18배가 늘었는데요. 그중 알레르기 비염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영유아와 청소년. 사남매의 코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힘들어요. 코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 막혀가지고 침 삼키는 거랑 말하는 게 약간 어려워요. 귀도 막혀요. 야, 일로 오세요. 익숙한 듯이 아이들에게 뭔가 나눠주는 아빠. 바로 매일 2번씩 뿌리는 식염수입니다. 이제 사남매에겐 일상이 됐는데요. 비염을 좀 예방하려고 식염수하고 그다음에 코 속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고를 좀 발라주거든요. 개선되는 듯 하면서도 방심하면 바로 재발하는 알레르기 비염.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눈도 가렵고요. 또 수면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축농증으로 번지면은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 천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만성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코가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게 되기 때문에 성장기에 그 얼굴 형태 변하게 됩니다. 구강 호흡을 하면 혀가 아래로 위치하게 되는데요. 점점 아래 턱이 뒤로 가면서 얼굴형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오래 지속되면은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은 몸에 저장된 철분을 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저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알레르기, 즉 만성 염증을 없애주지 않는 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을 관리하기 위해 할머니는 손주들 집에 올 때마다 청소 도구를 손에서 놓질 못합니다. 할머니 청소 잘해요. 우리 할머니 청소 잘하지?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청소해요. 아이들 비염 때문에 먼지 이렇게 지금 제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구류 또한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가 답답한 아이를 위해 아빠표 마사지를 정성껏 준비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코를 이 안에 건조한 코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면 비염에 좋다고. 사남매 중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가장 심한 셋째 예준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점막들이 서로 붙어 있죠. 네. 이게 붙어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는요, 뭔가 장기적인 만성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코 세척을 해주면서 코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면은 호전이 많이 될 겁니다. 유산균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몸의 면역 체계 중에 70% 정도가 다 장에 모여 있을 정도로 면역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 상태가 떨어지고 코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내에는 여러 가지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이러한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이제 부여함으로써 유익균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염증 반응이 좋은 쪽으로 조절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면역이 좋아지면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아빠. 아이들이 편하게 숨쉬고 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산균을 챙겨줍니다. 비염이 빨리 나아서 잠도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하거나 놀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알레르기 비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푹 잠을 자기가 애초에 힘든 게
잘 때 코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숨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깨고 그랬어요. 심각했던 알레르기 비염 증상. 거의 비염 때문에 맨날 병원을 이비인후과도 갔다가 소아과도 갔다가 알레르기 검사도 했다가 대학병원도 가고. 이제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면 될 정도로 호전됐는데요. 입으로 쉬다가 코로 숨 쉬니까 너무 편안해지고 코가 편해지면서 야외 활동과 여행의 행복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시키는 좋은 습관은 바로 작두콩.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직접 키우셔가지고 잘라서 다 말려가지고. 비염을 극복한 첫 번째 비법, 작두콩차를 수시로 마시는 겁니다. 물 대신 마시는 건 기본이고 요리 육수에도 활용한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청경채와 배추가 듬뿍 들어간 샤브샤브. 염증 해소에 좋다 그래서 야채를 자주 먹이려고는 해요.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채소를 곁들이는 식단으로 바꾼 것이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향을 맡으면 숨쉬기가 편하다는 아로마도 사용하는데요. 한절기엔 비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유산균이요. 비염이 심했을 때부터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MVP 1703 유산균입니다. MVP 1703이라는 그 유산균은요, 락토바실루스와 비피도박테리움 두 가지 유산균 제제를 혼합해서 그 알레르기 면역의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유산균 제제입니다. 실제 유산균의 인체 적용 실험 결과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비염이 있는 쥐에게 유산균을 섭취시키니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똑한 관리로 꾸준히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잘 관리해서 코로 편하게 숨쉬는 일상을 찾길 바랄게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명절엔 무엇보다 편안함을 선물하고 싶어요. 발 편하게 마음껏 걸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엔 르무통을 선물했어요. 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회복하니까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간편하게 마시는 겁니다. 링티. 오 마이 갓. 대한민국이 아직 참전도 안 했는데 싸움이 되겠어? 선수 입장! 끝내 이기고야만 하는 K전투력, 넘볼 수 없는 K협동력.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설 시간. 팀 라우킹 신작 콜 오브 드래곤스. 고기 맛의 국룰, 세상 없던 국룰, 하남 돼지찜.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세요? 내면? 외면? 안에서 밖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 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비비랩이 있나요? 아우! 오! 대박과 대박의 차이! 풀 죽었네. 와! 풀렸네?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새파란 게 안기는 술자리가 없네. 가볍고 간편하니까. 물 없이 넘어가니까. 맛있게 상쾌하니까. 숙취에서는 결국 상쾌한. 숙취 그냥 골라 파란 걸로.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아이는 부모라는 소파에서 자랍니다. 지금 뭐 한다고? 변함없는 포근함. 결국 자코모. 조지아 크래프트와 함께 꾸준하고 프로답고 즐길 줄 아는 딱 원하는 내가 된다. 나에게 딱 맞는 커피. 조지아 크래프트.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는데요. 네. 비는 오늘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10에서 60mm,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는 아침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는 23도로 예년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이럴 때는 충분한 수면과 운동 중요하죠. 또 수분 섭취 잘 해주셔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